안녕하세요. 평소 듣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제 사연을 보내보려 하는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11년 차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의 사연은 바로 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대손손 이어지던 집안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도 상상 이상일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시고 사연을 들어주시길 바래요. 괜히 타자를 치는 지금 제 손에 땀이 차는 듯 하네요. 저는 맞선을 보고서 저희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간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11년 전에는 제 옆에 살아계셨던 아버지께서 억지로 내보낼 손자리였어요. 상당히 옛날 분이셨고 또 배움의 끈이 짧으셨던 저희 아버지는 친구들의 입을 건너 듣게 되었던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댁이 저희 친정과 가까운 동네의 자리에 있어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말로만 듣던 종갓집이라고도 하고 또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둘이나 있었고 또 자식들 4명 중에서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전부 다 서울로 가서 자리를 번듯하게 잡고 있다는 사실에 번쩍 놀라셨던 것이죠. 지금이야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니 서울살이가 여기저기 익숙하기도 하고 SNS가 발달되어 있어서 영상이나 사진으로도 서울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지만 예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만 하더라도 누구 연고가 있거나 직장을 옮겨서 가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시골살이가 익숙했던 저희 아버지 혹은 어머니껜 더더욱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는 저를 억지로라도 서울에 대학을 보내려 하셨고 또 결혼도 서울 사람이랑 어떻게든 치르게 하려 하셨어요. 그 성화에 못 이겨 제가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기는 갔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고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열심히 살면서 하루하루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늘 결혼을 빨리 하지 않고 있다며 딸 걱정만 하시던 아버지가 급기야 주변에 있다는 종갓집의 대단한 집으로 저를 어떻게든 맞선을 보게 만드셨죠. 보잘것없는 친정이었고 돈이 많은 집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부터 몸이 편찮으신 분이셨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밭일하고 시장 나가며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계신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의 딸과 자신의 아들 맞선 보게 해주겠다고 선뜻 허락을 했던 그 당시의 시댁이 좀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어째서 나의 조건을 이리 선뜻 허락해 주셨나 싶어서 많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맞선 자리가 생겼고 또 아버지가 소개를 시켜주신 것이라면 분명 나에게는 나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라 그 자리에 나섰어요.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요. 저희는 둘 다 집이 지방이었는지라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주 서로 밖에서 만나 데이트도 했고요. 그 당시 서울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던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었던 두 형님과도 몇 번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살림은 서울집에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결혼을 했는데 저는 마치 서울에 살지 않은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너무 잦은 연락과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큰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시고 남편은 막내이자 차남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 지방에 사신다던 그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이랑 완전히 연을 끊었더라고요. 결혼을 하셨는데 고부관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부가 둘 다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는 연락도 제대로 하지를 않고 지낸다 하셨어요. 저도 두 분 내외는 저희 결혼식 때에만 아주 잠깐 뵈었었고요.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이 집안의 장남 같고 제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 같은 존재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가족들 사이가 그렇다고 하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지난 결혼 11년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맏며느리라는 존재는 무조건 자신에게 복종을 하고 무릎을 조아려야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셨어요. 말투에서부터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죠. 일단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2세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2세를 낳는다도 아닌 2세를 생산한다는 굉장히 이상한 단어를 쓰시며 말씀을 하셨고요. 그 후 저는 남편까지도 나서서 일을 그만두고 그냥 아이를 낳는 데 시간을 쏟아보자.
라며 말을 하는 바람에 직장을 관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 바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죠.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어머니가 제게 자꾸만 주부니까 시간이 남아 돌 거라면서 시댁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상으로 제가 직접 운전을 해도 반나절이 걸릴 곳인데 자꾸만 오라고 말이죠. 제가 그 당시 수능 끝나고 받았던 운전면허증이 있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제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하도 시댁에 빠릿빠릿하게 그리고 자주 내려오라고 성화를 내시는 바람에 저는 직접 운전도 배워야 했어요. 한번 그렇게 내려가면 저는 너 그냥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 내가 네 남편한테 잘 얘기할 테니. 라고 하면서 저를 급기야 외박까지 시키며 시댁에 묶어두셨고요. 그렇게 가면 저는 늘 여유란 게 없이 뭘 참 많이도 했습니다. 김장철엔 김장을 담그고 곶감을 멜 땐 또 곶감 말리는 걸 도와드리고 철마다 집안 연례 행사나 다름이 없는 제사가 찾아오면 맏며느리답게 또 모든 제사를 며칠간 준비하며 차려내고 정말 이 짓거리를 결혼하자마자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잘 살라고 해서 서울로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그래서 내 꿈 가지고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저를 한순간에 시골 마을로 평일 내내 왕래를 하며 남의 집 제사나 차려주고 남의 집 어머니를 떠받드는 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혼이란 제도가 한순간에 저라는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이게 다 줏대 없이 그만두랬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에 오랬다고 쫄래쫄래 찾아온 저의 잘못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란 존재는 저한테 그랬어요. 반항을 하면 분명히 나를 미워하실 게 뻔한데 나는 남편이랑 평생을 살 각오로 결혼을 한 것이었기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을 평생의 미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으며 남편이랑 잘 지낼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와 관계를 무조건 잘 챙겨가면서 좋게 이어나가야 한다 여겼어요. 사회생활을 잘해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려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저는 마음의 병을 정말 제대로 얻었어요. 저는 평일에도 수시로 시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좀 더 회사를 다니며 서울 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죠. 내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를 주기적으로 시댁에 불러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친정이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친정에도 한번 가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저를 눈치채고서는 너 친정갈 생각 하지 말고 바로 서울 올라가서 네 남편한테 이거 해먹어야 한다. 이거 금방 상하는 거라서 네가 조금만 게으름 피우면 네 남편한테 못 먹이는 거야. 알았어? 내가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먹였는지 안 먹었는지 다 확인할 거야. 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꼭 쉽게 상할 만한 생선 같은 요리를 제 트렁크 안에 보란 듯이 실어 놓으시고는 빨리 서울에 가서 자기 아들한테 이걸 먹이라는 말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걸 처음에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네 하면서 넙죽 받아서는 서울로 늘 빠릿하게 돌아가곤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나중이 되어서야 눈치를 챘어요. 그냥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빨리 서울로 보내버리려고 어머님이 낸 꾀였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 내내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댁 그리고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살던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셨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 죄를 저지른 시어머니께서는 절대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지 않으셨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인지조차 못하셨어요. 저는 그날의 1분 1초도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시댁에 좀 오라면서 아주 성화를 내시는 바람에 다음날 불이 났게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하라는 임신을 하지 않은 채 언제까지 홀몸으로 그렇게 있을 거냐면서 도착을 하자마자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임신도 못하는 애인 줄 알았으면 감히 우리 집에 들이질 않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 대학 좋은 데 갔길래 대가리 하나는 좋은 줄 알고서 결혼하라 한 건데 임신도 못하고 있는 거 보니 머리를 제대로 굴렸을지도 모르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이렇게 온 가족들을 다 기다리는 임신 소식 하나를 들고 오지를 못하는 거니? 라고 말이죠. 내가 단지 남편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 때문에 머리가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이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을 사돈으로 맞이하신 거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고서 쉽사리 굴려먹으려 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알아차렸죠. 혼이 나서 기분이 나쁜데 자존심도 너무 상했고요. 그런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 창피했던 나머지 보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너 지금 나한테 눈을 부라린 거냐? 라고 하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거의 1시간 가까이 임신과 머리가 나쁘다는 것에 대한 폭언을 들어야 했고요. 바로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쟤는 더 혼이 나야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어머니의 화를 더욱 북돋아주는 발언까지 서스럼없이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시댁 시골 마당에서 거의 무릎까지 꿇은 채로 혼을 받아야 했고 그 바람에 제 가방 속 핸드폰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전화가 울리길래 가방을 꺼냈고 핸드폰에 뜬 엄마의 이름의 전화를 받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하던 짓을 멈추라면서 마당 위에 있던 잡초를 던지신 바람에 제 눈에 흙이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어이가 없는 이유로 혼이 나다 눈에 흙까지 쳐맞아서는 읍내에 있던 안과에 실려가도 도망쳐 갔어요. 혼자 운전을 해서 찾아가서는 치료를 받았고 그제서야 차 안에서 눈물도 안 나올 채로 멍하니 생각이란 걸 하게 되었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나 그냥 이대로 더 못 살고 이혼을 해야겠다 싶은 나머지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핸드폰을 찾았고요. 제 딴에는 심오한데 큰소리 한 번을 떵떵거리며 해보려고 핸드폰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거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문자의 통화 내역을 다 찬찬히 확인을 한 후에 제가 단단히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엄마가 계속 연락을 하셨는데 저는 그 연락을 시어머니께 혼난다고 받지를 못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흙까지 눈에 맞는 바람에 안과를 가느라 시간은 더욱 지체가 되었고 그 사이 아버지는 내내 저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갑작스런 간 경변이 진행되는 바람에 쭉 입원을 하고 계시긴 하셨는데 갑자기 오전부터 상태가 좋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내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재수가 없었으면 아버지의 임종을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듣느라고 보지를 못했을까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정말 딱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이 하기 싫어지대요.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괴롭히고 아빠 임종도 못 보게 만든 시어머니를 그냥 그래도 떠나듯이 이혼하고 도망치려 하는 건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복수심으로 들끓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아버지 상을 다 치르고 나서 곧장 서울에서 재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난리를 피우셨고요. 저희 큰아주버님네가 딸들밖에 없는데 시어머니가 또 그걸 빌미로 얘기를 꺼내면서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어딜 취업을 하냐며 당장 그만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점집에 가서 애가 언제 들어서냐고 했더니만 지금 밖을 돌아다녀야 애가 들어설 기운이 찾아온다 했다고 말이죠. 지금 밖을 돌아다녀야 애가 내년에 생길 텐데 라고 하면서 점집 얘기를 하고서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다 받고 내 몸에 이상이 하나 없다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그게 순간 솔깃하셨는지 밖에 어딜 다니래? 라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년 그리고 2년 그렇게 쭉 시어머니의 성화를 매번 들을 때마다 무당 얘기, 병원 얘기 하다못해 남편 몸이 부실하듯 하여 보약을 먹이며 절에 기도를 드리러 다녀왔단 얘기까지 돌려가면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애가 찾아올 거라는 말을 말입니다. 내 몸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기운도 슬슬 차오르고 있고 남편의 몸도 보약을 먹여가며 옆에서 성심성의껏 챙기고 있으니 절대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7년이나 지나버렸고요. 어머님도 슬슬 지치기 시작하셨는지 저를 보면 애타령은 하고 싶은데 더 말하기가 싫다는 듯이 너 애는 라며 말을 흐리곤 하셨어요. 괜히 물어보려 하다가 제가 또 무당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라면서 점집 얘기를 꺼내려 하는가 싶으면 아니다 됐다 됐어 그 얘긴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제 말을 잘라먹으셨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늘 속으로 한바구음이 지어졌고 시어머니에 이어서 시아버지까지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게 아니냐면서 골머리를 앓으며 가슴조리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할 생각이 추워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애를 가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를 낳으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제 나이는 40대 초반이 되었고요. 제 남편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곧 쉰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진작에 흰머리로 머리카락이 가득 채워졌고 이제는 뭐 더 나이가 드셔서는 입만 나불거리기만 하지 이전처럼 모래를 저한테 던진다는 식의 힘은 절대로 쓰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추석에 남편이랑 시댁에 내려갔다가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취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고서는 남편이 저한테 소리를 질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야, 너는 서방이 따로 있냐? 내가 네 서방인데 나랑 잠자리를 가지지도 않고서 어떻게 애를 낳겠다는 거야? 이 뻔뻔한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서 저를 향해 술주정을 퍼붓더라고요. 그 바람에 종갓집 어르신들이 다 우리 집에 와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남편 입을 틀어막고 저는 저대로 신이 나서는 남편 말에 맞짱을 떴습니다. 더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너랑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면서 말을 실실 웃으며 말을 했더니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언제 나랑 잤다고 그래? 너 이씨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나랑 한 번도 안 잤잖아. 너 우리 엄마 꼴 보기 싫다고 나랑 잠자리를 매번 거절했잖아. 라고 말이죠. 재차 제가 자신이랑 잠자리를 지난 7년간 거부를 했다는 말을 시부모님과 온갖 종갓집 식구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듯이 뱉어내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 시부모님은 처음엔 술주정인 줄 알았다가 이게 술주정을 방자한 고해성사가 아닌가 싶으셨는지 저를 동시다발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하셨고요. 그와 동시에 주변에 있던 온갖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저를 쳐다보면서 당장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식으로 노려보기 시작을 하자 저는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사실을 땅땅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 그동안 이 집 장손이랑 잠자리 안 가졌어요. 됐어요? 라고 말이죠. 집안의 씨를 확 끊어버리려는 거 차마 약은 타먹이고 싶지 않아서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임신을 회피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아주 반듯하게 쳐다보고서는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요즘은 시댁에서 부부 사이 일도 간섭을 하나? 라고 하면서 더욱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죠. 불만 있으면 이혼을 시키라고 나도 이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혼을 시키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시어머니는 주변 식구들 귀를 틀어막는다고 난리법석. 정말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혼하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혼이란 말에 숨을 헐떡이면서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 집 구석은 종갓집이라서 이혼도 함부로 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혼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기라도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나서서는 왜 이혼을 했냐고 감히 어떻게 이혼을 했냐면서 잡아 뜯어버릴 게 뻔한 집구석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은 첫째 아주버님네도 이혼을 한번 시켜보지도 못한 채 큰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그냥 가족에게서 배제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저도 그걸 안 지는 얼마 안 되었고요. 시부모님이 하나 남은 아들까지 이혼을 시키지 못하실 거라는 걸 잘 알았기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서 배제를 시키려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잘 알았기에 저는 더욱 당당하게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했던 걸 인정했고요. 시어머니께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 큰 소리를 더 쳤습니다. 당신한테 눈두덩이 쳐먹고 병원에 갔던 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던 거 기억하죠? 며느리가 지 아버지 임종도 못 보게 해놓고서 뻔뻔스럽게 손주를 요구하십니까? 제가 그 꼴을 겪고도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아들이 밖에 나가서 혼의 자식을 낳아보지 않는 이상 내 몸에서는 당신네 핏줄을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당신네 집구석 대를 끊어버리고 말 거라고. 라면서 취한 남편을 두고서는 저 혼자 친정집으로 가버렸네요. 이게 바로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술에서 깨서는 시아버지한테 한 바가지 얻어맞고서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제 저지른 일에 대해서 같이 수습을 하자고 말이죠. 자기도 힘든데 저하고 이혼은 못하겠고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을 할 테니 이제라도 마음 풀고서 같이 시댁에 와 사과를 드리자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남편도 불쌍한 놈이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는 마누라랑 잘 지내보지도 못하고 엄격결에 잠자리도 가지지 못한 채 자식도 못 낳고 예원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저를 그렇게까지 좋아라 해주고 또 계속 옆에 붙잡아두고 살려 하는 남편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제가 당한 꼴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것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겐 많은 것이 미안했지만 제겐 다 똑같은 것들이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제가 시댁에 불려가는 길에 단 한 번을 말려주지 않았던 방관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술 몇 잔에 7년간 숨겨왔던 저희 부부의 부끄러운 치부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냈고요. 동시에 집구석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짜릿한 경고를 시부모님께 남긴 채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은 일절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연도 없고 시댁에 불려갈 일도 없을 거고요. 아직 충격에서 못 태어나왔는지 시어머니 연락이 없으신데 오기만 하면 보란 듯이 약을 올리고서는 전화를 끊어버리려고요. 니네 집 대가 끊겼는데도 여태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 전화를 한 거냐면서 잔뜩 약 올릴 준비를 하고선 핸드폰을 잡고 대기 중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하고는 일단 화해를 하고서 잘 지내보려 하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잠자리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뭐 정하고 싶으면 남편한테 거기를 묶으라고 했는데 지금 남편 표정이 진지한 걸 보니 조만간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것을 묻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부모님께는 큰일 날 일인데 저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우리 시모는 지금쯤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텐데 찾아가서 얼굴 보고 이 사실을 고해줘야 하는지 생각 중이랍니다. 과연 얼마나 또 충격을 받으실지 안 봐도 뻔한지라 너무 신이 나네요. 그러게 좀 적당히 시집살이 부리고 살 것이지. 그 할매는 왜 그리 독하게 며느리를 지지고 볶고 사셨는지요. 뭐든 도가 넘으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